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논리실증주의와 콰인을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총체주의에 대한 글이네요.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 모순율이죠. 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이 총체주의는 가설이 지식이 되는 것을 명제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분석 명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네요. 1문단입니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은요, 경험을 중시합니다. 그래서요, 논리실증주의자는요, 첫 번째로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진술이나 두 번째, 동어 반복 진술만이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그들의 사상적 지주로 비트겐슈타인이 그들의 사상적 지주라고 여겼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요, 오스트리아 철강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이 집안이 우리나라 포항 제철에 철강 기술을 전해준 고마운 집안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신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으니까 말하지 말자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논리실증주의자들은요, 잘못 이해했습니다. 신이 있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다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실증주의자들과 결별합니다. 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미국에 소개한 사람이 하버드대 교수인 콰인이고요. 토마스 쿤은 그의 제자입니다. 처음부터 읽어보면요. 논리실증주의자 햄펠이라는 사람도 거기에 속합니다. 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을 분석 명제라고 하고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을 종합 명제라 합니다.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 과학적 방법은 입증, 반증 이런 게 과학적 방법입니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는 연역적으로라는 말이고요.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이것은 경험적 방법이죠. 이러한 경험적 방법을 통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는요, 예측이 맞을 경우, 그걸 입증이라고 하고요. 그럴 경우에, 그리고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예측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을 반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증되지 않는 한 이 말이겠죠. 여러분 그 기억,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요. 이 입증과 이 반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포퍼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반증되지 않은 것은 지식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포퍼는 보았습니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를 구별해 봅시다. S는 P다. 이런 명제를 보면요. 여기서 P다에 일어났다를 넣으면 일어났다는 객관적 성질이죠. 그러니까 S는 P다는
여기서는 사실명제입니다. 근데 P다에 아름답다를 넣게 되면요. 아름답다는 주관적 감정이죠. 그러니까 S는 P다는 여기서는 가치명제가 됩니다. 결국 논리실증주의자는요. 가치명제가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포폴은요. 가치명제는 객관적이다라고 봅니다. 그 점이 서로 다른 점입니다. 다음입니다. 이 문단입니다. 하지만 콰이는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은요? 기억은 누군가요?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도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콰이는요. 가설만으로는 예측을 도출할 수 없다고 봅니다. A는 가설이죠. B는 예측이죠. 그러니까 A, 가설만으로 B,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콰이는 보는 것이죠.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여기에 기존의 지식 그리고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어디에요? 가설의 지식과 조건 등이 더 필요하다 이거죠. 이렇게 예측은 B죠. 가설은 A고 거기에 기존의 지식, 그 다음에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그랬죠. 야만이 나오면 필요 조건이죠.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정리해 볼까요? 예측은 A, 가설만으로 B, 예측은 가설만으로 이끌어낼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한 겁니까? 기존의 지식 그리고 조건이 더 필요한 거죠. 이 세 가지가 모두 합쳐져야만 그랬죠. 이 필요 조건 세 개가 합쳐지면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이 되어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왜 알 수 없습니까? 이 세 가지가 모두 합쳐져 있기 때문에 알 수 없겠죠. 그리고 또 과학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콰이는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 그 다음에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의 지식이 바로 C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식과 조건 이거 합친 게 C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가 가설, A 플러스 C 이게 총체주의가 되는 거죠.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은 시험대 위에 올라간다는 총체주의를 그렇죠? 콰이는 제안한다. 다음 문단입니다. 3문단입니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그 말은 필연적으로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여러분 개념을 분석하기 때문에 분석 명제입니다.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그랬죠. 여러분 경험을 종합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 명제입니다. 이러한
분성명제와 종합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 사람은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입니다. 근데 콰이는요, 분성명제와 종합명제가 같은 종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콰이는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랬죠. 여러분, 총체주의는요, 종합명제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성명제는 없다 그겁니다. 총체주의는.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즉 분성명제는 없다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 이거 동어반복 명제죠.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처럼 이 문장은 동어반복 명제로 환원할, 다른 말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성 명제이다. 그랬습니다.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은 모두 분성 명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후자가, 이게 후자죠. 분성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즉 뜻이 같은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다른 말로 바꾸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는 성질을 진위불변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예를 보면요. 심장을 가진 동물은 콩팥을 가졌다. 콩팥을 가진 동물은 심장을 가졌다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심장을 가진 동물은 당연히 콩팥 갖고 있고요. 콩팥 가진 동물은 심장을 가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백조는 심장을 가진 동물이다가 T면 백조는 콩팥을 가진 동물이다도 이 명제도 T가 될 거고요. 이 앞문장이 F라면 백조는 콩팥을 가진 동물이다도 F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 다른 말로 동의적이다라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 왜 보장하지 못할까요? 다른 가능세계에서는 심장이 있어도 콩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여러분 가능세계론 배웠죠? 대체 가능해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해야 한다. 이게 필연성이죠. 우리 사각형으로 썼고요. 우리 가능성은 다이아몬드로 표시했잖아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필연성 개념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걸 아주 불친절한 글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서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성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분성 명제 개념이 의존하게 되는 필요한 이 말이죠. 분성 명제 개념이 필요한 순환론은 오류죠.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정리해 봅시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분성 명제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앞에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기 했잖아요. 분성 명제인 이유는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환원이 가능한 이유는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여기 있잖아요. 환원이 가능한 것은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러면 왜 동의적 표현이냐? 왜 동의적 표현이냐면 진위 불변성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만으로는 즉 진위 불변성만으로는 동의적을 보장 못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필연성 개념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기 필연성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는 진위 불변성만으로는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필연성 개념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명제 개념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럼 한번 보세요. 결국 D는 C다가 된 거죠. 무슨 말입니까? D. 근거는 주장이다. 주장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이런 것을 순환론이라고 하죠. 다시 봅시다. 왜 분석명제냐 그랬더니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환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 동의성.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니까 환원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왜 동의적 표현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대체해도 참 거짓의 진리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진위 불변성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뭡니까 그러면? 그거는 완벽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건 완벽하지 못하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필연적이다. 이거는 무조건이다. 필연적이다. 예외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외 없다는 것은 뭐의 특성입니까? 예외 없다, 무조건이다는 분석명제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분석성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분석성에서 출발해서 다시 분석성으로 돌아왔으니까 순환론 오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콰이는 종합명제와 구분되는 분석명제는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4문단입니다. 콰이는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로 구분하는 것은 논리실증주의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게 중심부 지식이고요.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게 주변부 지식입니다. 이것을 상정하는 것을 우리가 콰인의 총체주의라고 합니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것이 주변부 지식이고요. 이거와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것이 중심부 지식인데요. 그러니까 중심부 지식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경험과 충돌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이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같다 이 말입니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경험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여러분 유클리드 계약에서 비유클리드 계약으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것은 중심부 지식을 수정한 거죠. 그러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누구의?
우리의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콰이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다. 이 말은 복합적인 과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적되기도 하고요. 혁명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라고 주장한다. 콰인이 말하는 그 지식은요. 모두 경험적 지식이죠. 종합명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둘로 나누면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으로. 중심부 지식에는 수학과 논리학 지식이, 그 다음에 주변부 지식에는 과학 지식이 속합니다. 오문단입니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에 대한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면 기억, 즉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그 가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할까요? 버려야 한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화이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가설을 지키려고 여러분 이 문단에 나오는 지식과 이 조건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이니까 과학은 콰인에게 있어서 과학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어떤 방법이었어요? 가설을 지키려고 지식 조건을 그럼 바꾸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모든 백조는 흰색 조류이다라는 가설이 있어요. 그런데 호주에서 검정색 백조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반박 자료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백조가 아니다라고 지식과 조건을 바꾸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강구해서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유연한 거죠. 그 유럽에 포퍼라든지 그렇죠? 포퍼는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 사람이잖아요. 근데 콰이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유연한 사고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총체주의는요. 모든 지식은 경험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A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 없죠. 이거 우리 모순율, 다른 말로 무모순율 같은 말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 무모순율은 경험적이지 않죠. 경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반례가 되는 것입니다. 반례는 참이 아님을 증명하는 이게 반례죠.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경험적이다라는 총체주의를 비판하는 강력한 반례가 되는 게 무모순율이라는 거죠. 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문제 봅시다. 1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기억,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와 니은, 콰인이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할 질문은 1번.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어떻게 됩니까? 개별적으로 누적될 수 있는가? 그렇죠? 기억은 그렇다 한데 니은은 아니다라고 되는 거죠.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을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가 아니라 누적될 수 있나 그러면 둘 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2번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경험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가설은 경험으로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 X죠. 입증이나 반증은 이것도 다 경험적 방법이죠. 그 다음에 니은도 X입니다. 모든 지식은 경험적이다 그랬습니다. 3번 경험과 무관하게 참여되는 지식, 이거를 우리가 분석명제라고 하죠. 분석명제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 이거고요. 이거는 분석명제는 없다 그랬습니다. 4번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기억은 그렇다. 니은은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죠? 니은 보시면요. 가설하고요. 기존의 지식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하고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다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X입니다. 가설로부터만 도출되는 게 아닙니다. 5번 수학적 지식은 분석명제고 과학적 지식은 종합명제죠. 뭐에 따르면? 기억은. 근데 니은은요. 과이는 이거와 이것이 모두 종합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것인가? 기억은 그렇다. 니은은 그렇지 않다. 모두 경험에서 나온 지식이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뒤집혔네요. 어떻게 해요? 맞을 경우보다는 그렇죠? 틀리지 않았을 경우에 이래야 되겠죠? 포퍼는요. 예측이 틀리지 않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포퍼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어도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고 본 거거든요. 2번 논리 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여기서의 총각은 개념으로서의 총각입니다. 개별자로서의 총각이 아니거든요. 이명웅이라는 사람은 개별자죠. 그런 개별자가 아니다. 개념이다 이거거든요. 여기서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그랬죠. 여기서 분석이란 말은 개념을 분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자에 관한 것은 경험적인 거죠. 이명웅은 키가 크다. 이것은 경험적이죠. 개별자에 대한 거니까요. 이거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한 게 아니죠. 조사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조사하면 종합명제입니다. 3번 콰이는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 그게 과학적 지식이죠.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 이거는 수학적 지식이죠. 근본적으로 다르다고가 아니라 같다고 한다. 왜요?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요. 4번 콰이는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결국 순환론에 빠졌죠. 왜 그렇습니까? 동의적 표현, 이게 필요 조건이죠.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의존한다는 말은 필요하고 이 말이죠. 그래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이는 동의적 표현은 필연성 개념에 의존하고,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 그래야 정당화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답인데요. 지문은 어려운데 문제가 너무 허무하네요. 5번 콰이는 어떤 명제의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이거 항상 바뀌지 않는 이라고 했죠.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게 전제 조건이죠. 그런데 뒤에 동어 반복 명제는 뭐였습니까?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 이게 동어 반복 명제죠. 그러니까 앞뒤가 관계가 없습니다. 3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총체주의 이 입장에서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 A는 가설이고요. B는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 B는 예측이고요. C는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 C는 전체 지식입니다. 여러분 총체주의는요. 기억과 다르죠. 여러분 기억은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포죠. 이 기억은 가설에서 예측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총체주의는 가설에서만 예측되는 것이 아니다. A에서만이 아니라 A와 A 플러스 C를 통해서 예측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1번 B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A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겠군. 왜요? C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번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C는 전체 지식이죠. 이것은 중심부 지식 플러스 주변부 지식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는 실용적 필요에 따라 달라지죠. 3번 여러분 그 콰인의 총체주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측은 A와 C의 결합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겠군.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는 사문안에 나오거든요. B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B는 C의 주변부에서 여러분 주변부에서만 충돌한다고 그랬죠.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 하겠군. 5번이요. B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C를 수정하는 방법. 언제 수정합니까? 실용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 C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언제든 A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가 아니고요. 있다고 하겠군. 이렇게 언제든 뭐를요? 가설을 그죠? 어떤 방법으로? C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겠군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4번입니다. 윗글의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총체주의는요. 경험과 무관한 지식은 없다 이거죠. 그걸 비판하는 거니까 경험과 무관한 지식이 있잖아 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거죠. 1번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이건 비판이 아니라 콰인을 옹호하는 말이고요. 2번 논리학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 위치한다고 해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이것도 콰인을 옹호하는 것이고 3번 전체 지식은 어떤 결정적인 반박일지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여러분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자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것 이걸 우리가 허수아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류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아닌 허수아비를 때리는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3번은 4번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 하겠지만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옹호하는 내용이고요. 답이 5번이네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해도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 이를테면 무모순율, 즉 다른 말로 모순율이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 모순율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콰인이 설명 못했죠.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경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우리는 총체주의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문맥상
디귿, 도달한다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에 도달한다의 유의어는요, 다다르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인데요. 여러분, 잇따른다는 이어 따르다죠. 봉착하다는 부닥치다, 그리고 회개하다는 제자리로 돌아오다고, 기인하다는 원인을 두다죠. 여러분 3번 쓴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봉착하다는 부정적 의미, 마이너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어요. 답 2번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